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무슨 ETF 방송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냐 하시겠지만 너무 좋은 ETF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제가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골라서 잘 모으시기만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441-640은요, 완벽한 ETF는 아닙니다. 역할이 뚜렷한 ETF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장기로 투자하면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어느 기업 하나 뒤로 가고 싶은 기업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 안 하는 것이 손실인 거지,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연평균 수익률이 내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연봉으로 보면은 사실 크게 힘든 포인트가 없었습니다만 이거를 일로 쪼개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힘든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초보자들이 제일 크게 부딪히는 이슈들이 바로 이건데, 주식은 우상향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나는 흔들리면 팔고 싶지? 왜 수익률이 아니라 내 멘탈이 먼저 깨지지? 하는 분들, 이 현금 배당을 먼저 앞서 세우게 되면은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아주 좋은 동력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ETF라고 보겠습니다. ETF는 주식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서 바스켓으로 묶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장형 주식이 있고 배당형 주식이 있습니다. 성장형은 말 그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은 좋을 수 있겠지만, 배당형은 완숙형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AI에 많은 비용을 넣는다기보다는 안정된 수익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어느 것이 낫냐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기만성형으로 배당 수익률 투자도 결코 성장형 자산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커버드 콜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화거든요. 자, 먼저 제가 주식과 채권을 말씀드리면, 주식과 채권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앞서야 됩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게 컨셉이잖아요. 주식은 그런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커버드 콜이 그 사이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수익률도 따라가고 현금 흐름도 중간중간에 수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 주식처럼 100% 수익을 다 먹는 구조는 아닌데, 다 먹기 전에 현금이 먼저 들어오게 만드는 투자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에 대한 특징을, 완벽한 컨셉은 아니지만 이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커버드 콜을 제가 생각하는 대표 주자가 바로 이 441-640이라고 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자,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밍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미국 주식 들어가 있고요, 배당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 들어가 있고요. 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어떤 일정한 틀을 벗어나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종목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 가고 있는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월 배당금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 나타내고 있거든요. 배당 기준일은 월 중간입니다. 현재 배당금 자체가 한 주당 98원, 96원 이 정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약 9%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당을 시가로 나눈 거거든요. 주가에 따라서 변동 또는 착시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은 시가 배당률이 높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배당률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배당은 유지되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버드콜 투자하실 때는 이 배당 흐름과 가격 움직임까지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반 자체가요,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VOO 그리고 디보라는 ETF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와 커버드콜입니다. 실제로 어중간하다, 채권과 주식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현금 흐름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극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종목들을 제가 큰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놨거든요. 비자와 JP모건, 골드만삭스, 금융 섹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성숙 단계에 있는 종목인 거죠. 안정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좀 무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거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없다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 상승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IBM, 메타 같은 종목들이 기술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타필라와 이 방산주의 RTX, 그리고 원유 기업 쉐브론, 홈디포 같은 이 소비재, 산업재, 필수 소비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 시장이 좀 꺾이더라도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나 방사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구성된 컨셉들을 볼 수 있는 것이 44640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한 1억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은 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9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매년 발생되고요. 월로 지급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가격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컨셉인 건데, 현금 흐름을 받으면서 돈 모으고 싶은 사회초년생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컨셉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생각하는 커버드콜을 고르는 두 가지 기준은요. 첫 번째는 배당 흐름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커버드콜은 사실 시드를 모아가는데 중요한 컨셉이긴 하지만 은퇴자들한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금 자체가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런 커버드콜은 목적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커버드콜이다라고 하더라도 주식과 옵션을 같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원래 본주가 있습니다. 그 본주가 오를 때 일정 부분 잘 따라와 주는지 안 따라와 주는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미액 같은 44640 시장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배당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드를 기반으로 한 타미당 2호 혹은 이 코미커 같은 ETF들도 실제로 지금 슈드가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같이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컨셉을 큰 틀에서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실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 ETF는 좋은 걸 알겠는데 그럼 언제 사야 되냐, 혹은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도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 어느 뭐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도 됩니까? 네, 큰 돈 한 번에 넣으세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답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배당 중심이다 보면은 분산 투자 전략이, 분할 매수 전략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어떻게 사야 되냐 하면은 이게 1번이고요. 지금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이게 이제 S&P 500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루 변동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이 가장 많은 변동폭일 거고요. 일정 범위는 합리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 따라 움직이는. 근데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면은 이게 이상적인 움직임인 거죠. 이 중간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의 평균을 봤을 때 0.87%다라는 거죠. 실제로 S&P 본주는요 1.06인 거죠. 그러니까 약 한 20% 정도 덜 움직이는 게 44640의 장점인 거고요. 얘는 하루 변동폭의 평균이 1%씩 오른다라는 거고요. 떨어지고 얘는 0.8%씩 움직이고 떨어지고 한다라는 거니까 이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자, 애초부터 이 비교 대상 자체가 수익률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률을 추구하면 좋다라는 생각 가지시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변동성이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연간으로는 이긴다는 걸 알겠지만 중간에 많이 흔들리면 피곤한 거거든요. 커버드 콜로 이 고점과 하방을 삭제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 ETF를 선택하시고 오래 투자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면은 시드를 모으는 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배당 기준일은 15일이거든요. 이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주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이틀 결제잖아요. 그래서 13일까지 매수하시게 되면은 15일 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이때부터 2일 뒤에 배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6일, 19일 날 배당이 지급될 거예요. 살펴보시고 월급을 2번 받고 싶거나 혹은 월급을 3번 받고 싶거나 배당 기준일이 30일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에 현금 흐름을 2번 혹은 3번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배당 받다 보면 올라있다라는 컨셉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얼마 전에 1조를 돌파했는데요. 1조 2천억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수익률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보수도 0.19%면은 싼 편이에요. 그리고 이 커버드 콜, 특히나 액티브라는 컨셉 자체가 운용력의 역량이 좀 중요하게 그 성과에 녹여드는 포인트가 있는데 3년 이상 잘 운영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검증됐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스펙도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S&P 500 자체가 중심입니다.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V55고요. 나머지 여기 디보라는 ETF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종목들이 적절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개편되어 있는 것은 S&P 500도 기술주가 35%나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마존이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것들, 그리고 필수 소비자 들어가 있고 금융과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기술주도 잘
균형 잡힌 컨셉으로 가져가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앰플리파이 CWP 인핸스드 디비던드라고 하는 요 ETF가 15%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디보 ETF입니다. 앰플리파이 CWP 이제 디보 배당금을 강화한 그런 컨셉인 건데 1년 동안 주가가 11% 올랐고요. 일단 배당 수익률 자체도 시가 기준으로 6.3%니까 결코 적지 않아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KD보다라고도 불리는데요. 나머지 종목이 액티브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커버드 콜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왜 상방에서 불리하고 하방에서 방어되냐 하면은 이게 1번 주식 매수거든요. 요 주식 매수 1차 함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주식 매수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보면 상방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방은 1차 함수보다 요만큼 앞서고 있습니다. 그게 이 컨셉이거든요. 콜옵션 매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일정 수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인 건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과 옵션을 같이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받은 것만큼 Y축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얘는 하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보시면 좋은데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안 가는 것이 평균 안에서 움직이게 설정을 해놨어요. 너무 과도하게 배당이 나오는 것들은 한 방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는 뭐 일정 수준 안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컨셉은 완벽함이 아니라 역할이 있는 ETF다. 그래서 20대라고 한다면은 S&P 본주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이 커버드 콜도 같이 가져가면서 투자 공부를 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4050, 60이라고 하면은 사실 자산이 좀 모여 있는 시기고 그리고 하락할 때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현금 흐름을 잘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비중을 늘려서 싫은 사람 없습니다. 현금 주면은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또 벌 때는 또 티가 안 나더라도 이 배당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면 그게 체감이 확 되거든요. 세금 측면에서 일단 국내 ETF는 비과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배당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옵션에 대한 배당금의 재원은 ISA나 연금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시게 되면 과세 이연되거든요. 복리 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매각 차익은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요것도 참고하시고 여기 해당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또 큰 수익을 냈다고 기분 좋아서 한 번에 파시게 되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 중심의 ETF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ETF를 바탕으로 또 마음에 드시는 ETF가 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고민해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